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자부품 기초에 대해서 시리즈로 알아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LED 응용 제어 회로를 설계하고 코딩하기에 앞서 전자부품 기초를 살펴보고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시간으로 LED 회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LED는 Light Emitting Diode의 약자지요. 자, 그래서 빛을 발산하는 다이오드다. 그래서 라이트, 빛을 에미팅, 발산하는 다이오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LED라고 합니다. 그래서 빛을 에미팅, 발산하는 다이오드다. 자, 이 다이오드는 반도체입니다. 반도체고, PN 접합으로 만듭니다. 접합, 다이오드에 해당이 되죠. 자, 이렇게 해서 빛을 발산하는 다이오드가 바로 LED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시면 이제 LED의 램프 타입의 LED를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데요. 이게 이제 램프 타입 LED 많이 보셨죠, 여러분? 자, 그래서 이 LED를 보니까 이제 색깔별로 여러 가지가 있지요. 그래서 리드 단자의 길이를 보니까 리드 단자의 길이가 다르죠, 여러분? 자, 그래서 이 리드 단자의 길이가 오른쪽에 있는 이 리드 단자의 길이보다 깁니다. 다른 것들도 다 마찬가지인데요. 자, 그래서 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플러스 극이에요. 그리고 길이가 짧은 쪽이 마이너스 극이다.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 자, 일단 극성이 있는 것들은 이렇게 거꾸로 꽂아서 오동작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어떤 길이로 플러스 마이너스를 표시를 일반적으로 합니다. 자, 그리고 아래에는 이제 요즘에 이제 여러분들 LED 조명도 많이 쓰고 있죠. 그 다음에 건물에 보면 디스플레이용으로 어떤 칩 SMD 부품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칩 타입의 LED가 되겠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양쪽에 리드 단자가 이렇게 세 개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RGB, 그렇죠? 레드, 그린, 블루의 컬러가 LED가 요 하나의 패키지로 구성되어 있는 타입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고요. 이런 스트라이프 형태의 LED 스트라이프도 이렇게 보여지고 있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LED 전등, 일반 형광등보다는 LED 조명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LED에 대해서 극성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모양을 요 램프 타입의 안에 모양을 보면 이와 같은 형태로 되어 있고, 길이가 긴 쪽이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 에노드라고 했었죠? 에노드가 여러분들 플러스예요. 그리고 길이가 짧은 쪽을 우리가 캐소드 마이너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에노드가 플러스고 캐소드가 마이너스라는 것이 헷갈리시나요? 헷갈리시면 A 플러스 이렇게 외우세요. A 플러스. 그래서 에노드가 플러스입니다. 자, LED는 반도체 소자 PN 접합 다이오드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 물성적인 측면으로 요 아래에는 그림을 그려 놓은 거예요, 여러분. 자, 그래서 P형 반도체와 왼쪽에 P형 반도체와 오른쪽에 N형 반도체를 이렇게 접합을 해 놓은 거죠. 그래서 접합면이 지금 하나죠. 여기 접합면이 하나죠. 그렇죠? 네, 그래서 P형 반도체는 볼까요? P형 반도체는 다수 캐리어가 전공이에요. 전공은 플러스 성질을 가지고 있고요. 자, 캐리어는 전자입니다. 전자는 마이너스를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요 N형 반도체는 반대예요. N형 반도체는 다수 캐리어가 전자예요.
전자가 다수 캐리어고요. 그 다음에 소수 캐리어가 전공입니다. 전공. 이렇게 다르죠? 네, 다릅니다. 그래서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를 접합을 하고 지금 이제 외부에 이렇게 DC 전원을 인가를 했는데요. 자, 요 DC 전원 표시죠? 네, 그래서 긴 쪽이 플러스죠? 긴 쪽이 플러스고 짧은 쪽이 마이너스죠? 그래서 P형 쪽에 플러스를, 그렇죠? N형 쪽에 마이너스를 이렇게 걸어주면 이 회로는 순방향 바이어스가 돼요. 순방향 바이어스라고 해요. 순방향 바이어스가 걸렸다. 자, 그래서 순방향 바이어스가 걸려서 이때는 이제 전류가 흐릅니다. 자, 그래서 이런 다이오드는 한쪽 방향으로만 전류가 흘러요. 자, 그래서 전류가 어떻게 흐르냐 하면, 자, P형 쪽에 있는 다수 캐리어인 요것이 요 플러스 표시 요 녀석이 뭐다? 전공이고요. 자, 요 마이너스 표시가 뭐다? 전자예요. 전자. 그래서 다수 캐리어만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요. 자, 그 P형 쪽에 다수 캐리어인 전공이 있고 P형 쪽에 플러스 전극을 가해주면 플러스와 플러스는 즉 같은 극끼리는 동일 극끼리는 어떻게 미는 힘이 발생이 돼요. 미는 힘이. 그래서 청력이 발생이 된다고 해요. 청력. 미는 힘이 발생이 되고요. 서로 다른 극끼리는 서로 끌어당기는 흡입력이 발생이 됩니다. 자, 그래서 P형 쪽에 플러스 전극을 갖다 댔더니 플러스와 플러스가 서로 동일한 극이죠. 그래서 요 전공들을 밀어내죠. 이렇게 밀어냅니다. 자, 마찬가지로 N형 쪽의 다수 캐리어인 전자는 마이너스고 여기 이제 마이너스 성질을 전극을 갖다 댔죠. 그러니까 서로 다른 극이기 때문에 서로 밀어내는 힘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전자와 전공이 이렇게 이동을 하고요. 이런 전자의 흐름에 의해서 전류가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계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의 이 접합 부분에서 이 전공과 전자가 이렇게 재결합을 하면서 뭐가 발생이 되냐 하면 빛이 발생이 돼요. 이것이 바로 LED예요.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 LED입니다. 그래서 빛을 발산하는 다이오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역으로 만약에 바이어스를 걸어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역방향 바이어스라고 하는데요. 역방향 바이어스를 가정을 해보세요, 여러분. 자,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여기가 마이너스, 이쪽이 플러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전극을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인가를 했다라고 가정을 해보세요. 자, 이렇게 인가를 하면, 자, 요 이제 초록색이 바로 역방향 바이어스예요. 역방향 바이어스라고 하고요. 이 역방향 바이어스에서는 전류가 흐를 수가 없어요. 전류 I는 흐르지 않습니다. 거의 0이에요. 자, 흐르지 않습니다. 거의 0이다. 자, 그래서 왜 그래요? 여기 마이너스, P형 쪽에 마이너스 전극을 이렇게 갖다 대면 어떻게 돼요? 이 플러스들은 서로 다른 극이기 때문에 이 마이너스 전극 쪽으로 다 이렇게 오른쪽으로 밀려나지 않고 다 이쪽으로 오죠. 이렇게. 자, 그리고 이 전자들은 여기 플러스 극인 이쪽으로 다 모이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재결합이 발생이 되지 않죠. 그리고 전자들이 이동하지 않죠. 그러니까 전류도 흐르지 않고 빛도 발생이 되지 않겠지요. 자, 이것이 바로 LED입니다. LED. 그래서 이 LED는 심볼로 그리면 이렇게 그릴 수 있어요. 자, 이렇게 그릴 수 있고요. 그래서 에노드 쪽이 P형 쪽이에요. P형 반도체 쪽이고요. 그리고 요 캐소드 쪽이 N형 반도체 쪽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심볼을 보면 이렇게 화살표가 이렇게 왼쪽에서 P형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됐죠. 그래서 이게 바로 전류 I가 흐르는 방향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P형 쪽에 플러스 전극을, N형 쪽에 마이너스 전극을, 즉 요 N형 쪽보다 높은 전압을 P형 쪽에, 에노드 쪽에 가해줘야지 이 LED는 동작을 비로소 하게 됩니다. 자, 이게 바로 LED예요, 여러분.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LED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고요.
자, 다음으로는 그 오음의 법칙하고 전력을 계산하는 방법, 그리고 LED 과전류 방지를 위해서 저항을 추가를 하는데요. 이 저항 값을 계산하는 방법을 함께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오음의 법칙은 너무나도 중요한 법칙이에요. 우리가 전기전자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오음의 법칙, 그리고 여러분들이 파워를 계산할 줄 아셔야지 올바른 부품을 선택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 설계를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어요. 제가 이렇게 삼각형 모양으로 이렇게 표시를 했고, 자, V, I, R이라고 썼는데요. 여러분들, 그 V는 전압을 말하는 거죠. 네, 전압을 말합니다. 그래서 V는 전압이고요. 자, 단위는 볼트를 씁니다. 그래서 이 V라고 하는 파라미터는 전압이에요. 전압으로 정리를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I라고 하는 것은 전류인데요. 전류는 단위가 암페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류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요. 자, 얼은 저항입니다. 그래서 단위는 오음을 쓰고요. 자, 저항입니다. 자, 오음이라고 하는 분이 오음의 법칙을 개발을 했고요. 만들어냈고요. 자, 이 오음의 법칙은 자, 기본 공식이 V는 I 곱하기 R이에요. 그래서 자, 보시면 전압이라고 하는 것은 전류에 비례하고, 자, 저항에도 비례를 하죠. 그렇죠? 자, 요 관계는 둘 다 무슨 관계? 자, 비례 관계에 있다. 그렇죠? 네. 등호를 기준으로 해서 I 값이 커지면 당연히 이꼴이니까 V 값이 커지고, 얼 값이 커지면 당연히 V 값이 커지죠. 반대로 I 값이 작아지면 V 값은 작아져야 되고, 얼 값이 작아지면 V 값이 작아지죠. 이런 비례 관계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I와 얼은 무슨 관계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두 개는 반비례 관계에 있는 거죠. 반비례 관계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시면 돼요. 이게 바로 오음의 법칙이에요, 여러분.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옴스로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 옴스로는 꼭 알고 계셔야 되고요. 여러분들 중요합니다. 꼭 외워주시고요. 그래서 이것을 쉽게 외우는 방법을 제가 이렇게 그림으로 도식화한 거예요. 그래서 V는 I 곱하기 R이다. 이렇게 하시고요. 그럼 I를 구할 때는 어떻게 되나요? I를 여기를 손으로 가려보세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얼분의 V죠. 그래서 I는 얼분의 V다. 자, 얼을 구하고 싶어요. 저항을. 그러면 여기를 손으로 가려보세요. 남는 건 뭐예요? I분의 V죠? 이렇게 기억을 하라고 제가 이렇게 도식화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요 전력을 구하는 공식도 상당히 중요한데요. 자, 요 전력이라고 하는 것은 자, 전력은 이제 우리가 파워라고 해요. 파워라고 하고요. 자, 전력은 P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단위는 와트예요. 와트. 자, 그래서 이 전력 P는 전압 곱하기 전류예요. 자, 근데 이것을 오음의 법칙을 적용하면 전력을 구하는 식을 다양하게 나타낼 수 있어요. 그렇죠? 요 V 대신 V는 I 곱하기 R이니까 I 곱하기 R을 넣어보세요. 그럼 I가 두 개죠? 그래서 I 제곱 R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요 I 대신 오음의 법칙 I는 R분의 V니까 R분의 V를 넣으세요. 그럼 어떻게 돼요? R분의 V 제곱이 되는 거죠. 자, 요 기본 공식에서 이렇게 파생이 이렇게 나오지요. 오음의 법칙을 적용을 해서. 맞습니까? 그래서 요것 또한 여러분들이 전력을 구하는 공식 또한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렇게 잘 알고 계시고요. 자, 그러면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는 자, LED 회로를 한번 구성을 해 볼게요. 지금 자, LED를 예를 들어서 이 LED가 자, 레드다. 적색 LED다. 그리고 이 LED의 VF 값이 순방향 전압 값이 2V다 라고 가정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때 여기에 자, 전류 자, LED를 구동시키기 위해서 흐르는 전류 IF 값을 우리가 10mA로 우리가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러면 이 VF 값과 IF 값 최대 이 LED에 흐를 수 있는 최대 맥시멈 전류 그리고 순방향 드롭되는 전압 VF 값을 어디서 찾아서 보셔야 되냐 하면 여러분들이 구매하신 그 부품의 데이터 시트를 보시면 이런
파라미터 값들이 다 있어요. 이런 기준으로 보고 하시면 돼요. 일반적으로 적색 LED는 VF 값이 한 2.2V, 2V에서 2.2V 돼요. 근데 제가 계산을 좀 쉽게 하기 위해서 2V라고 지금 가정을 하고 요 얼 값을 한번 계산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지금 몇 볼트예요, 여러분? 5V가 인가가 됐죠? 자, 그러면 자, 색깔을 좀 바꿔서 자, 여기서부터 자, 여기까지 자, 전압을 볼까요? 전압은 몇 볼트예요,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여기 5V 걸렸잖아요. 그렇죠? 5V가 걸리는 거죠, 여기. 5V가. 자, 저항 양단에서 LED 캐소드 쪽까지 5V가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저항과 요 LED에 각각 얼마씩 걸리는지 이렇게 한번 끊어 볼까요? 이렇게 끊어 볼까요? 자, 그러면 자, 여기 저항에 걸리는 전압과 그리고 여기 자, LED에 걸리는 전압은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2V라고 했었죠? 여기가 2V죠? 네, 2V가 걸리는 거죠. 자, 그러면 자, 요 저항에 걸리는 전압은 몇 볼트일까요? 예, 맞습니다. 요 5V 전원 전압 5V에서 자, 요 VF 값을 빼주면 되죠. VF 값을 빼주면 되죠. 자, 그러니까 얼마? 5V 빼기 2V라고 했으니까 저항에는 몇 볼트가 걸려? 3V가 걸리는 거죠. 자, 요 저항에 걸리는 전압이 3V이고, 그렇죠? 여기에 흐르는 전류가 10mA니까 우리가 이 저항값을 구할 수 있죠? 뭘로 구할 수 있어요? 대답해 보세요. 네, 맞습니다. 이 오음의 법칙으로 구할 수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지금 우리가 아는 것은 뭐예요? 전류값과 전압값을 알죠? 그럼 저항을 알아야 되잖아. 저항을 어떻게 구해? 저항얼은 여기 있잖아. I분의 V지요? 자, 요걸 가지고 구하시면 돼요. 자, 계산해 볼까요? 전압이 3V죠? 3V.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전류는 얼마? 10mA. 여러분들이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우리가 이제 계산 문제가 좀 많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단위를 꼭 같이 써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10 곱하기 밀리는 10의 몇 승? 10의 마이너스 3승. 그렇죠? 네, 분의 자 3이죠? 네, 이렇게 되는 거죠. 암페어 분의 볼트. 암페어 분의 볼트는 뭘로 바뀌어? 오음으로 바뀝니다. 이렇게 오음으로 바뀌어요. 자, 그래서 이것을 계산을 마저 해볼까요? 그러면 10의 마이너스 3승은 10의 마이너스 3승 10의 3승 분의 1분의 1이잖아요. 위로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자, 3 곱하기 10의 3승이 되는 거죠. 3승이 되는 거죠. 10. 그렇죠? 이걸 계산을 하면 어떻게 돼요? 자, 10 지워지면 뭐만 남아요? 300만 남죠? 그래서 자, 여기에 우리가 이제 저항값은 300옴 이렇게 계산을 했네요. 300옴 이렇게 계산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여러분들이 실습할 때 많이 쓰는 저항이 300옴이 많지 300옴보다는 330옴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330옴을 실제는 이제 쓰게 됩니다. 330옴 저항을 쓰면 저항값이 조금 더 커진 거잖아요. 그쵸? 네, 저항값이 좀 더 커졌으니까 330옴을 이렇게 쓰면 자, 여기에 흐르는 전류가 10mA보다 여기 이 LED에 흐를 수 있는 맥시멈 전류가 10mA라고 했으니까 그 이상을 넘지 않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네, 넘지 않으면 안정적으로 LED를 보호해 주죠. 이 저항이. 자, 그래서 이 저항을 달지 않으면 그 LED는 파손이 됩니다. 왜? 과전류가 흘러서. 그렇죠? 네, 그래서 이 LED가 견딜 수 있는 맥시멈 전류 이하로 구동시켜 주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저항값을 계산을 해서 사용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만 더 해볼까요, 여러분? 자, 그러면 이 저항값을 몇 와트짜리를 사용을 해야 되냐, 그렇죠? 그래서 이 전력을 구하는 이 공식을 이용을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한번 계산을 해볼까요? 우리가 저항값을 이제 계산을 했잖아요. 300옴으로. 그렇죠? 네, 그리고 전압은 몇 볼트 걸렸어? 여기 저항에 3볼트가 걸렸잖아. 그럼 이 공식에 의해서 자, 전력을 계산을 해보면 되겠죠? 전력 P, 그렇죠? 어디에? 요 R에 걸리는 전력 P는 어떻게 구한다고? R분의, 그쵸? 네, R분의, 자, V 제곱으로 이렇게 구한다고 그랬었죠?
R값이 얼마예요, 여러분? 300옴 계산을 했잖아. 그렇죠? 300옴. 전압은 3V니까 3의 제곱이죠. 네,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면 우리가 이제 요 몇 와트짜리인지 우리가 계산을 할 수 있죠. 자, 그럼 9 나누기 300이 되죠, 결과적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얼마야? 자, 100분의 300이 되는 거죠. 맞습니까? 네, 그러니까 어떻게 돼? 0.03 단위는 뭐? 와트.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자, 0.03 와트니까 우리가 안정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 몇 와트짜리의 저항을 사용할 건가에 대해서는 최소 이제 그 안정적으로 사용하려면 2배 정도 되는 것을 사용을 하면 돼요. 더 어떤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여기에 이제 곱하기 예를 들어서 2를 하면 얼마가 돼요? 2를 하면 0.06와트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0.06와트 정도의 저항을 사용을 하면 되는데, 자, 우리가 이제 딥 타입의 저항을 보시면 저항의 와트 수는 이제 크기에 따라서 좀 다른데요. 저항을 보시면 자, 뭐 1와트짜리도 있고 2분의 일반적으로 1와트짜리도 있고 2분의 1와트니까 얼마야? 0.5와트죠? 그렇죠? 네, 그다음에 이제 시리즈가 4분의 1와트짜리예요. 그럼 얼마? 0.25와트죠? 그렇죠? 네, 그 다음 게 8분의 1와트예요. 점점 작아지는 거예요. 와트 수가 작아질수록. 8분의 1와트는 얼마예요? 0.125와트죠? 자, 이제 결론이 나왔네요. 그렇죠? 그래서 2배로 어떤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가 계산한 와트 수가 0.03와트인데 이것을 2배로 하더라도 0.06와트니까 자, 여기에 가장 근접한 뭐를 쓰시면 돼? 맞아요. 8분의 1와트짜리 써도 큰 문제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그 실습실에서 사용하는 저항들이 가장 많은 게 이 4분의 1와트짜리가 가장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것을 설계를 할 때 0.125와트짜리 정도면 충분하다라고 하면 8분의 1와트짜리를 여러분들이 구매를 해서 이제 설계를 하시고 사용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LED 회로까지 우리가 설계를 마쳤지요. 자, 이제 모든 준비는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다음 강좌에서는 이제 그 LED 회로를 우리가 설계를 하고 그 LED를 그 제어하는 펌웨어를 코딩을 여러분들과 함께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리즈로 그 강의했던 3개 강좌 저항, 콘덴서, 그리고 LED까지 너무나도 중요한 기초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 주시고 이해할 수 있도록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노력을 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